자, 문제 2번은 일반전표죠. 자, 7월 30일 회사는 임직원을 위해 국민은행에 확정급여형이라 그랬어요. 확정급여형은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자산의 이름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고 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 다같이 무슨 자산? 퇴직연금운용자산. 만약에 확정기여형 그러면 비용으로 하라. 그때 쓰는 이름은 퇴직급여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 돈을 1000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전표 다같이 7월 30일을 갑니다. 매일 매출 전표가 아니고요. 일반전표를 열어야 되는데 자, 일반전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매출 전표를 닫고 매일 매출 전표 닫고 일반전표를 열었습니다. 자, 일반전표. 자, 다같이 일반전표 보셨나요? 일반전표 7월 30일 날짜를 지정합니다. 7월 30일 차변이 확정급여니까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찾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찾아서 퇴직연금운용자산 금액은 10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원 이렇게 하면 1번 끝났습니다. 다음 2번 갑니다. 2번은 자 보니까 부영상사의 파산으로 파산 그러면 여러분 돈을 못 받겠지요. 단기 대여금이 500만원이나 있는데 못 받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손 처리하였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현재 300만원이다. 자, 여러분 8월 28일 날 갑니다. 8월 28일 가서 대변에 우리가 단기 대여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 채권 감소, 대변의 단기 대여금 부영상사라고 입력해 주시고 500만원 입력하고 차변이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돈이 대손 충당금이죠. 대손 충당금도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써야 합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자 115번을 쓰지 않으면 틀려 여러분. 115번 여기다가 300만원을 입력하고요.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그러면 틀리고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해야 됩니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인 영업의 비용 코드번호를 쓰지 않으면 틀려요. 자, 여러분 그냥 대손 상각비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지만 여기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과 관련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대여금이나 미수금을 못 받게 됐을 때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이 문제는 틀리기 쉬워요. 2번 별표시 쳐놓으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면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의무적으로 내가 취득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할 공채를 구입했습니다. 채권 동그라미 자 얼마를 취득했냐면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내가 오늘 확실하게 아는 것은요. 대변에 현금 20만원 나갔다는 건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시세가 얼마 나가냐면 18만원이래요. 그러면 이 시세 18만원짜리는 계정 까먹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18만원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8만원이라고 쓰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18만원짜리를 구입하면서 나는 20만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기 싫어도 이 차를 사기 위해서는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이러한 채권을 구입하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차이 나는 금액 2만원은 자산에다가 포함한다. 여기서는 그 자산의 이름이
승용차를 사면서니까 그 승용차 이름이 바로 차량 운반고가 되겠죠. 여러분 3번 문제도 별표시 여기에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 차량 운반고로 한다는 거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10월 1일 날 갑니다. 10월 1일 날 가시면 자 대변에 오늘 나가는 현금 얼마가 나갔어요? 20만 원이 나갔네요. 그리고 차변에 이건 지금 시세가 얼마짜리라 했어요? 18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했네요. 단기 매매증권 얼마라고요? 18만 원. 그리고 또 차변이 나머지는 뭐라고 한다고요? 차량 운반구. 다 같이 무슨 운반구? 차량 운반구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차량 운반구 2만원 이렇게 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니까 차량 운반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4번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A, B, C 상사에 수출한 제품의 예상 매출금이 보통은 계좌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우리가 수출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수출이 선적일자예요. 선적일자. 그러니까 9월 23일 날이 수출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9월 23일의 환율은 1,200원이다 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1,200원 곱하기 3,000달러 예상 매출금은 3,000달러지요.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고 계산기 가져가서 3,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예상으로 매출할 때 당시에 예상 매출금은 360만 원이에요. 원래 이 360만 원은 예상 매출금은 자 9월 23일 날은 차변에 있었어요. 예상값 차변에 받을 돈이 차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돈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상값 받았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예상 매출금을 장부에서 지워야 하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은 10월 7일 날 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10월 7일에 환율은 얼마입니까? 1,400원. 그러면 지금부터 3,000달러 곱하기 1,400원 하면은 420만 원이 되지요. 420만 원이 다 같이 무슨 예금으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을 돈이 360만 원인데 실제로 돈 받은 건 4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야 할 돈보다도 더 많이 받았으므로 뭐예요? 기분이 좋죠? 애환차익이라고 한다. 다 같이 무슨 차익? 애환차익. 반대말은 애환차손. 결산 때 쓰는 것은 애화환산이익. 애화환산손실은 결산 때는 긴 걸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와 관련된 것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10월 하고 7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차변이 보통예금 얼마인가요? 420만원. 그리고 대변에 예상매출금 그리고 영어로 ABC 상사라고 쳐야 되겠지요. 36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다같이 무슨 차익? 애환차익. 다시 한번 무슨 차익? 애환차익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애환차익은 60만원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세세하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월 21일 날 보니까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됐다. 이자를 받으면 다같이 우리는 무슨 수익을 한다? 이자 수익. 그러면 수익의 발생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고 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제한 여러분 우리가 돈 받으면서 세금 띄임을 당했어요. 그 이름을 우리는 무슨 세금이라 한다? 선납세금.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원천징수율은 15.4%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원천징수 15.4%를 계산 한번 해볼까요? 다같이 준비하시고 계산기 얼마에서 50만원에서 곱하기 15.4% 하니까 얼마 나와요? 77,000원 나와네요. 이게 바로 무슨 세금이다? 선납세금. 그래서 이것을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21일 날 날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며칠? 21일. 대변 먼저 해도 되지요?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고 하고요. 금액은 얼마라고요? 50만원. 차변에 세금 띄임을 당했다. 다같이 무슨 세금? 선납세금. 방금 얼마였나요? 77,000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들어왔다?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하면 5번까지 끝났습니다. 11월 1일 날, 자,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의 거래처 동그라미 식사했습니다. B씨 카드로 결제했어요. 자, 여러분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같이 무슨 비? 접대비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접대비. 그리고 대변에는 카드로 결제했어요. 미지급금. 여러분 만약에 카드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게 원재료나 상품이다, 판매 목적이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여기가 외상 매입금이 되지만 판매 목적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날짜 11월 1일 날 가봅니다. 11월 1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11월 하고 1일 날. 그리고 차변에 접대비라고 써볼까요? 접대비. 여기에서는 800번대의 접대비를 쓰시고요. 171,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뭐라 한다?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다같이 무슨 카드다? BC 카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하고 171,000원. 여러분 여기는 미지급비용이라고 나왔는데 미지급비용은 여러분 이거 쓰지 마시고요. 미지급금 이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 2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2번, 3번 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1번부터 2번까지는 다시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코드 재생성시켜 놓고 3번 같이 풀어나갈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코드 재생성하고 다시 하시고요. 지금부터 3번 들어가기 전에 회사코드 재생성 다시 합니다. 예.